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5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 그 딱 한 종목에 또 새로운 얼굴이 또 등장하셨는데요. 일단 각자 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롱 이양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턴 이소정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용만입니다. 조용만 대표께서는 실제로 저희 딱쇼에는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 우리가 딱 한 종목에 처음으로 게스트로 모셨어요. 그렇죠. 예, 이분이 보통 게스트분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중국 관련에 대해서 사실 미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중국은 솔직히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솔직히. 뭐 그럴 수 최근에 있어요. 갔다 온 거? 최근에 갔다. 그러세요? 아니야,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지난번에는 첫 번째 갔을 때가 2012년, 12년인가? 11년이네. 11년인데 그때는 4시간? 위원님이 4시간 정도 있었어. 4시간. 4시간이요? 비행. 잠깐 먼 비행기 거? 기차 잠깐 갈아타는 거. 음. 그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는 이번에 중국 갔던 것도 제가 워낙 스타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접 눈을 보려고 갔었는데 우리 또 우리 조영만 대표께서는 중국도 전문이야. 벌써 인상도 중국이잖아요. 저희 글도 중국 거 써주셨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이요. 그렇죠. 잘 모릅니다. 아니야 모르는데 제일 처음에 왜 제가 오늘 조 대표님을 엮었냐면 다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 딱쇼 기억나시죠? 처음에 할 때 그 뭐였죠? 무슨 산이었죠? 면산이요. 면산 얘기할 네. 때 중국 사람들은 구두를 신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제가 또 꽂혔어요. 중국은 역시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네. 만리장성 갔더니 네. 하이힐 신는 신고.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안 믿는 거야. 정말로 가더니 아빠 저 사진 진짜 사진을 찍었어. 정말로 하이힐도 보통 하이힐이 아니야. 거의 약간 9cm, 10cm 막 이렇게. 약간 뻥 까면 서영은이야. 서녀 뭐죠? 서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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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갖고 서인영. 올라가는데 전 만리장성행이 그냥 케이블 타고 쑥 가는 줄 알았더니 그거까지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경사가 심한 데가 있더라고요. 네. 장난 그래갖고 아니죠. 정말 자꾸 옆배를 잡고 하이힐을 찍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네. 중국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 중국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고요. 일단 네. 시장 상황 확인부터 하겠는데요.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나들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님? 외국인도 정말 좀 뭐 조금 줄고 말고 하는데요. 도대체 지금 시장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6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하반기인데요. 최근에 시장 상황 간단히 정리부터 하고 한번 넘어가죠. 정리는 무슨 정리예요? 이런 제길 이번 달은 하여튼 내가 맨날 계속 들려. 두 남자씨 이번에 또 오늘 대결한 거 또 틀렸어. 이런 맞다. 2017 포인트로 끝나네.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내기 하셔야죠. 내기해야 되는데 이 돈이 걸려야. 그러면 그러니까. 또 제가 이렇게 또 달려드는데 돈이 안 걸리니까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갖고 맨날 져요. 돈을 걸어야 돼, 돈을. 이게 사람이 돈을 걸어야 눈도 반짝반짝반짝해지고 맞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의욕이 생기는데 이거 돈이 안 걸리니까 의욕이 없어갖고 맨날 지는 것 같아요. 그 프로야구도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토토를 했었는데. 토토. 여기 도박에 미친 여자가 한 명 있었구만. 아니 아니, 두 번 잠깐만, 토토는 불법이 아니야. 이거 성화대 신고해. 아니 스포츠 토토 이제 합법적인 거요. 합법적인 거. 네. 쟤네 강원랜드도 다 합법이야. 패가 망신해서 그렇지. 우리 옆집 표구사 아저씨도 경마하다가 패가 망신한 거 아니에요. 어떡해. 그 불법 경마를 갔겠지. 진짜 경마를 했지. 아. 근데 있는 돈 없는 돈 사설 다 경마장 털어먹었지. 간 거 아니야? 아니야. 예. 그렇게 제대로 하면 이렇게 폐가 망신까지는 안 하는데 경마는. 모르죠. 해보셨어요, 위원님? 저는 그런 건 다 잘해요. 네. 진짜요? 제가 경마나 특히 경륜 있잖아요. 네. 귀절해서 저만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뭐든지 찍는 건 잘해요. 네. 저는 토토 두 번밖에 안 해봤는데 그때마다 다 비껴 나가요 저를 제가 찍은 거를.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토토계의 똥손이구만. 제일 많이 맞은 게 얼마였어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찍은 거 비켜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토계의 똥손. 저는 토토 제일 많이 맞은 게 48만 원 오! 받았어요. 3,000원 투자해서. 오, 대박인데요? 대박인데. 전체 수익률은요? 마이너스고? 전체 아니요, 가짜- 토토 잘 안 해요. 그냥 어쩌다 한 게 그렇게 한 번 맞았어요. 어머. 나 로또에서 3등 대본 적밖에 없는데. 근데 얼마예요? 3등 해갖고 300만 원인가? 그거 350만 원인가 받았어. 세금 제하고.
대박이다. 네. 그때 한 번 있고 그거 막 그 3등 할 때 얼마 떨렸는데 근데 왜냐면 맨 처음에 5개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이랬는데 이 새끼라 맨 끝에 하나 틀렸는데 끝에 하나 틀렸더니 2등인 줄 알았더니 3등이더라고 그게. 그래갖고 그게 에이 언제예요? 새끼라 벌써 몇 년 됐죠 그게. 저는 네. 저 경마나 특히 경륜은 저희 동네에서 갖고 좀 갔었어요. 오. 왜냐면 경마를 잘하는 애들이 경륜도 잘하는데 제가 경정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경정장이 좋은데. 경정은 경정? 약간 그것도 다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체육공단 그런 데 사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 심해. 왜냐면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거는 약간의 야로성. 그런 게 없다고 하기 쉽지 않죠. 왜냐면 자기의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왜냐면 자기가 엑셀 밟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경마란 거가 제일 합리적인 게 경마는 일단은 제일 그런 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과 말이 안 통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스포츠예요. 근데 거기 보면 최고로 하는 거가 가보셨죠? 아니 안 가봤습니다. 이성훈 대표 안 가봤어요. 가보면 거기도 딱 그 정보실 주잖아요. 다 그쵸. 사잖아요. 뭐 예상 유력 주식하고 똑같아.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요. 요새 똑같은 경륜도 똑같은데 2명을 뽑잖아요. 네.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확률이 높아요. 오. 그리고 잘 보고 있잖아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보면은요, 그 자기 몸에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겁이 없어요. 내가 부럽다. 그 경마 방송도 있어요. 음. 1번만 3번만 3번만 숫자리 3번만 게임인데? 이러면서 그 남자 스타 됐잖아. 예. 그 남자 텔레비 나와도. 그 있어요. 그 경마 방송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주식 방송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지. 음. 자, 오늘은 막 이러면서 300기 자, 상한가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을까. 동시효과 땐 재밌지. 공쇼가 때 무지 재밌지. 그럼 하자 그럴까? 그러면은 금감원에서 아마 방송 아니, 내가 우리 못하게 할 거야.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네. 2010년인가? 네. 2010년 월드컵 때 나랑 같이 하던 그 한투의 이종훈 차장이 있어요. 네. 이종훈 차장이 그 축구에 미쳐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정말 좋아해요. 네. 그래서 모든 웬만한 걸 축구 설명하는 거야. 그래 그때 월드컵 중계석 같은 거 하나 차렸어요. 아. 그래 옷도 그렇게 입고 그래 오늘의 월드컵 예측 그런 걸 했어요. 그때 분위기 좋았어. 근데 그분은 정말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분 있잖아요. 호리호리하잖아 벌써. 네네. 했는데 그 얘기 왜 나왔죠? 몰라요. 왜 갑자기 거기까지 빠졌어. 근데 어쨌든 간에 경마, 경정, 우리 음. 토토계의 똥손 우리 이서정 인턴하고 같이 뭔가 잘못 뽑았어. 예. 스포츠계의 똥손이었어. 근데 응. 지금 시장이 응. 뭐 시장 얘기하다가 우리가 뭐 옆길로 샜는데 응. 시장이 뭐 겉으로는 뭐 응.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응. 겉으로 보기에는. 응. 하지만 이제 그 보게 되면 응.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는 응. 그 시장이 맨날 뭐 20포인트씩 올라도 응. 상승하는 개수가 오늘은 좀 많아졌네요. 근데 응.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오늘이라 하면 4월 28일입니다 지금. 네, 4월 28일. 오늘은 상승 수요일이고요. 종목이 코스피가 494개. 음. 보합이 84개. 5월 28일이요. 죄송합니다. 5월 28일. 네. 하락 종목이 306개. 음. 코스닥도 지금 플러스가 났죠. 코스닥도 오늘 플러스가 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467개, 하락이 468개, 보합이 62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라도 뭐 오르는 것 같지 않은 시장, 뭐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이 네.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종목별 차별화가 정말 극단적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변동성도 무지하게 커요. 최근에 뭐 다음 그 카카오 합병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종목들 뭐 그 보면은 KINX는 상한가 갔다가 뭐 하한가 갔다가 아주 그냥 온유월 미친년 뭐 널뛰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종목들 변동성이 그만큼 좀 커지는 네.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시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과 많이 다르다는 거를 오늘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이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승훈 대표도 뭐 자주 얘기했지만은요. 이건 미국이 좋아지는 것과 한국이 좋아지는 거랑 약간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가 최근에 들어오면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보시면은요, 각종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요, 제조업에 대한 그 내구성 소비재 지수 이런 것들이 주문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좋아지는 거가 경기가 회복하는 거가 과거의 미국 경기 회복이랑은 몇 가지 다른 점이 뚜렷하다라는 얘기를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미국의 그 제조업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머징 마켓 대부분이 달들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애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예전보다 그게 좀 강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모토로라 공장도 뭐 미국에 세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제조업이 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좋아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가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그래갖고 네. 우리 조 대표님도 텍사스 가보셨죠? 네. 텍사스에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공부 어디서 했다 그랬죠? 저는 북쪽에서 했습니다. 북쪽 어디요? 아이오와입니다. 아이오와. 네. 아이오도 상당히 상당히 그 보수적인 동네로. 그렇죠. 근데 예. 텍사스 보면 예전에 우리 70년대 중반, 80년대 초까지 텍사스가 떴잖아요. 그때 이제 오일 때문에 네. 석유 시설이 커지면서 떴고요. 그때 미드 나온 게 댈러스 이런 게 떴었잖아요. 그래서 네. 시즌 10개인가 하다가 죽었다가 재작년에 다시 댈러스라는 드라마가 다시 그래요?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근데 왜 중요한 거는 네. 댈러스가 왜 다시 드라마가 되냐면 다시 텍사스에 사람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텍사스의 석유를 다시 개발되고 전체적으로 세일가스가 미국에서 이제 경제 부흥인데요. 그렇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에 항상 힘드는 게 세일가스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우리 이성은 대표는 우리 방송에 얘기했지만 미국이 에너지를 다시 29년 만에 수출을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회복의 세일가스가 핵심이에요. 근데 세일가스가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일가스랑은 이머징 국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미국의 자체에서 생산해서 미국 자체에서 뭐 석유화해 갖고 또 수출까지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한테 좋아질 게 없고 오히려 역으로 석유화학 업종은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품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머징이나 중국보다 오히려 가격도 더 좋은 가격대에 만들어내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세일가스가 하나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선 많이 많은데 항상 미국의 경기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를 항상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애플을 얘기합니다. 애플이요? 애플의 어떤 애플의 꼭 제품을 떠나서 애플의 어떤 진취적인 그런 성향, 새로운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고 나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의 인기가 있고 없건 간에 별로 약한데 우리나라 안드로이드에 미쳐 있고 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애플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국 경기 회복할 때 항상 얘기 중에 하는 거가 애플, 세일가스 그리고 미국의 그리고 소비 중심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요즘 보면 예전보다 트레이드 데피시트라 해갖고요. 네. 그 무역 적자가 좀 계속 좀 예전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안에서부터 해결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수입량이 줄어든다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랑 많이 다르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이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그 이머징 국가에 대한 것에는 과거만의 어떤 좋아지는 효과가 적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하나 있다 그러면 미국의 주가 좋아지고 그런 것이 다시 미국이나 선진국 중심으로 가는 거고 이 이머징 국가는 돈이 좀 덜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전히 약간은 좀 우리가 좀 고민이 좀 된다라는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 대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이성 대표가 맨날 얘기하는 것도 프론티어 이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프론티어 시장 네. 끼었다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은데. 뭐 계력이죠, 계력. 음. 계력 같은 시장인 게, 그러니까 그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자금을 집행을 할 때 안정성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이제 성장성을 선호하느냐, 뭐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근데 보게 되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GDP 성장률 4%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 봐서는 뭐 4%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죠. 뭐 중국보다도 훨씬 못한 성장을 하고 있고 굳이 뭐 한국 시장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게 지금 그 성장을 원하는 자금들은 뭐 나이지리아라든가 지금 이제 그 아프리카 쪽 펀드로 자금이 쏠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싫다.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쪽을 원한다는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이라든가 왜냐하면은 이제 유럽 시장들이 이제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그 계속해서 유럽으로 자금이 쏠리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으로 자산이 배분될 여력이 매우 적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굳이 배분된다고 했을 때도 선택을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원화 강세 가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뭐 사겠습니까? 뻔하거든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거 말고는 네이버. 네, 네이버 말고는 하이바 친구 네이버 이거 말고는 응. 굳이 뭐 이렇게 다른 회사는 응. 쉽게 얘기해서 다 듣보잡이라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그 미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애플이 그 과거 이제 한 30%대 중반대에서 지금 40%대로 올라갔거든요. 네네. 미국에서. 응. 근데 삼성도 마찬가지 한 18%대에서 응. 지금 삼성도 27%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응, 응. 근데 누가 죽었냐면은 그러면 그 중에 죽은 게 HTC, 응. 모토룰라 이런 애들. 블랙바리 이런 거. 블랙바리 이런 애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발음은 우리가 멕시코식으로. 어. 멕시코 가봤어? 예, 멕시코요? 멕시코 못 가봤죠. 형님 칸쿤 갔다 오신 거 또 얘기하려고? 그만 얘기하세요. 아, 누가 무슨 소리야? 보면은 매년 칸쿤으로 가는 줄 알겠어. 너 저기 어디야? 저기 누구야? 그 베컴이나 뭐 이런 애들하고 같이 프렌들리하게 아주 지내고. 난 멕시코 한 4번 갔어요. 진짜요? 진짜로. 네. 발음이 근데 왜 그래?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 근데 네. 갑자기 딴 얘기 들으면 예. 아 나이 들기 전에 그 중남미 가실 음. 분은 젊을 때 가야죠. 나이 들면 너무 고생하시고요. 특히 어르신들 거기 보내지 마세요. 그 건강하지 않으시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고생하시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쪽밖에는 외국인들로서는 살 게 없겠고요. 그래서 큰 흐름은 일단은 미국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가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만약에 이제 오히려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계력이기 때문에 그때 자금이 이머징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 조정받을 때 한국 시장이 좀 세게 가고 미국 시장이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그런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대신에 코스닥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 형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은 나빠질 게 없어서 좋기는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뭐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코스피가 좋아지고 그다음 미국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코스닥이라든가 개별주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 시장 이런 시장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펼쳐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나름 그 이승원 대표랑 저랑 이제 약간 전문적인 시각으로 약간 어려운 얘기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 한번 들어보죠. 그 조 대표님. 네. 왜 또 웃고 계세요? 개인 투자가라고 하시니까 개인 투자가 아니면 개인 뭐야? 전문 투자가. 개인 전문 안 들어갔다고 좀 째려보는 거예요. 전문이 안 들어가서 지금 상처 받으셨잖아요. 지금 주식 시장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조금 그래도 하시고 뭐 그런다고 말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가들이 요즘 보면 주식시장에 예전만큼은 큰 관심이 없다고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 딱 이제 계좌 늘어나는 거라는 거 보면은요. 네. 어때요? 주식에 대한 일반 분들의 시각은 어떻게? 주식 안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 쉽게 얘기하면 돈놀이라고 보겠죠. 돈놀이요. 네. 글쎄요, 그 뭐 전문적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주위에 나름 이제 슈퍼 개미들이 몇 분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주가랑은 사실 상관없이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돈놀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네. 분석적인 얘기는 좀 전문가들의 몫이고 그런 분들은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컨트롤을 한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지금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객장에 애기 엄마가 나타나면은 시장이 꼭대기다. 애를 들쳐본 애기 엄마가 나타나면 시장이 꼭대기다. 근데 이거는 뭐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그 세상과 단절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아기한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주식시장에 참여할 정도라면 시장이 많이 올라왔을 때를 의미한다라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기 엄마보다 교수님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면 꼭대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왜? 이 교수라는 분들은 공부한 사람이잖아.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이 맞춰지면은 드디어 이해가 되면 시장에 들어와. 자기가 봤을 때 이해가 되면. 근데 그 이해가 되는 순간은 뭐냐면 경제 지표가 다 좋아지고 난 상황이거든요. 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때 교수님들이 주식을 하면 꼭대기더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직종군 중에 교수님이 주식을 할 때가 꼭대기지 않았나. 교수님들한테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하고 이제 상관이 없지. 나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교수단체 협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거면은 그냥 개인적인 일탈 행동인 걸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딱TV닷컴 뭐 이렇게 부인하는 거 아니야? 딱TV닷컴은 본 의사와 상관없이 이승원 대표의 개인적인 일탈 의견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거기서 대표로가 안 하지. 이승원 저 친구의 개인적인 일탈이 저 친구. 저 미천한 저 사람의 아,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모셨다 그랬는데요. 요즘 보면은요, 이승원 대표 여제도 여전히 그 화장품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네. 뭐 그 주가 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기 뭐야 키스 같은 거 있잖아요. 키스 오늘도 상한가야? 오늘 상가 깜짝 놀랐어. 제가요, 저거 방송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제가 또 그래서 눈치 보면서 네. 키스 이런 거. 전 지금 사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어저께도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하고 지난주에 얘기하고 네. 이렇게 상한가로도 보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는 형님이 역시 대단하다라는 게 뭐냐면 김수현을 그렇게 디스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김수현이 대단하다. 김수현은 그거는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형님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GD를 극찬을 했었어요. GD를 극찬을 하면서 했을 때 GD를 그렇게 까더라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GD 광팬이 돼갖고 왔어. 그땐 또 내가 그래서 김수현도 GD를 능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 김수현을 갖다 디스하더만 이제는 김수현님이라고 거의 뭐 신과 동격하에서 요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경 가갖고 네. 네네. 북경 가서 파리바게트 앞에 가서 아뚜레주로 앞에 가갖고 제가 김수현 그 사진 있잖아요. 입간판에서 제가 V자고 사진 찍었잖아요. 저 그런 남자예요. 아 근데요 오늘 그 얘기 때문에 이제 모셨잖아요. 중국 관련 주식들이라고 이제 많이 있어요. 저 대표님 보시면 하여튼 화장품도 있고요. 요즘 보면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 와갖고 이제 많이 화장품도 사고 면세점도 가고 그러니까 호텔사 이런 거 등등등도 있는데 중국에 자주 가시잖아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주시랑 상관없이요. 네. 중국에서 사람들이 요즘 가장 부밍하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하고 예전보다 5년 전에 갈 때, 4년 전에 갈 때, 3년 전에 볼 때 제일 많이 어떤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이 어떤 거가 있어요, 요새? 딱 느낌으로. 패션 부분하고. 역시. 오, 답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요. 뭐 자동차 부분은 예전부터 항상 호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일단 그 규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 패션 부분하고 이제 슬슬 조금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 쪽으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식품 이런 거. 건강? 식품도 그렇지만 뭐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게 있잖아요. 뭐 운동도 그렇고 예. 예전에 제가 딱쇼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을 겁니다. 그 아웃도어 용품 회사가 오모라는 아웃도어 용품 회사가 이제 중국 진출을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다고 했던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었고. 네. 좀 잠깐요. 이게 그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그 미래세에서 자료 한번 우리 방송에서 썼었잖아요. 네. 그때 보시면은요. 그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드리면 중국에서 1월부터 4월까지라고 제가 1월부터 3월까지였나 통계였죠. 그때요. 보면 중국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품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품목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딱 한 종목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일을 말씀드리면 기억나는 거예요. 소고기가 많이 수입이 늘어납니다. 소고기요? 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돼지고기 위주하고 먹었는데요. 소고기를 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가 많이 늘어나고요. 두 번째가 바로 말씀하신 패션 의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싼 의류가 아니라 브랜드 있는 의류 있잖아요. 그래서 패션 의류가 수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이게 그런 것들이만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즉 바로 말씀하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인 수입이 늘어나는 종목이 되겠고요. 역시 화장품이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건데 아웃도어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고 우리 이승원 대표가 많이 했는데요. 이승원 대표가 이승원 대표가 보기에는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어떨 것 같아요? 메가 트렌드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메가 트렌드. 네, 왜냐하면은 중국 애들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무섭다. 무서워. 네, 특히 이제 참치 한번 먹으면 참치 아주 끝장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치가 일본 애들이 먹었을 때도 고래가 그냥 다 작살이 났잖아요. 네, 근데 그 참치 얘기 저도 어디선가 들었었는데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더라?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딴 데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참치를 먹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참치도 작살이 날 것 같아요, 그냥. 그 고래 연어가 그것 때문에 날라나는 거잖아요, 연어가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뭐 그 최근에 사조시 푸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치가 그 방사능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한참을 안 먹다가 또 잊혀졌어. 이제 다시 먹어 사람들이. 뭐 방사능 참치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치 같은 경우는 이런 이게 횟감에 대한 소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과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70년대에 우리 어렸을 때 로망 집에 피아노 있는 여자애 특히 그랜드 피아노 이런 거 있으면 끝장 잘 사는 집이었거든. 그랜드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는 그냥 바로 음대 가는 거였지. 네, 음대 가는 거였죠 거의. 음대 가는 음대 가는 거였고 제가 이제 주로 학교 다닐 때 주로 예체능하고만 연애를 했거든요. 예체능 그러니까 문과하고도 사귀어보질 못했어. 예체능하고만 했는데 보면은 피아노보다 이제 악기 쪽은 일단 있는 집안 애들이야. 다. 아직도 돈이 없으면 네.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보게 되면은 또 일단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애들이 많아. 살이 하얘. 꽤 자란 친구들. 그런 곱게 자란 애들. 이제 그런 애들 뭐 줄리어드 음대 이런 애들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게 피아노를 치는 게 그 부잣집의 또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아노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 자동차 특히 이렇게 또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보면은 한 학교 내에서 저 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보면은 한 반에 한 명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진짜요? 차 있는 집이. 자기가 몇 년에 학교를 초등학교 때 81년 1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한 집이 없었다고요? 네, 거의. 어디 살았어? 시골에 살았나? 시골에서 그건 아닐걸? 보니까 그 한 집 네. 자기라고 자랑질하려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집이 아니라 엄마들이 차 끌고 다니는 집이.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네. 네. 엄마가 차 끌고 다니는 통계를 집이. 빠가는 사람인데. 네. 엄마들이 차 끌고 다니는 집이 한 집에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였어요. 아버지는 그럼 다 끌고 다니시고. 아빠 다는 아니었지 그래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때 이제 차에 대한 수요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막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네. 대중하고 우리나라 올림픽 직후죠. 근데 북경 올림픽 끝났잖아. 그 북경 올림픽 이후 분명히 마이카에 대한 그 붐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나타날 거고 이런 지금 한 70대 정도 나오죠? 네. 피아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고급 의류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급 의류, 그 다음에 이런 그 먹는 것 쪽에서의 고기에 대한 소비에 대한 증가, 그 다음에 뭐 회 이런 그 어류 쪽에서도 뭐 아까 연어 말씀해주셨지만 참치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계속해서 이제 고급화돼가는 중국 소비가 이제 고급화돼가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소비 자체가 고급화되는 현상들 여기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의 정책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 미국의 이제 물건을 팔아먹는 구조였다라면 서부 쪽을 개발을 하면서 이 동부 쪽에서 소비를 해갖고 동부 쪽에서는 소비를 하고 서부 쪽에서는 개발을 하면서 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어떤 큰 전략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소비 국가로에 대한 전환 여기에 답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 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만 또 확인 하나 들어갈게요. 네. 자주 가시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가시잖아요. 뭐 많이 갈 땐 많이 가고 안 갈 땐 또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네. 근데 중국 여자들 화장 안 하죠, 거의.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는데 요즘은 그 기초 화장이라 그러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들도 그 색조도 색조지만 그 기초 화장품이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따리 장수가 아주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방송 들은 사람 다 알거든요. 중국 1인당 화장품 소비가 우리나라 여자 12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화장을 이제 많이 하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화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버스나 지하철 타잖아요. 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네, 뭐 대도시나 이제 가야. 대도시도 화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네. 심지어는 백화점 점원 있잖아요. 네. 화장하는 여자가 거의 없어. 거기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하잖아요. 기본이죠. 소정 씨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는 중국 중심 얘기를 할 텐데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타시잖아요. 중국의 네. 지하철. 네. 느낌이 시끄럽죠. 좀 시끄럽잖아요. 네. 시끄러운데 원래 중국말 자체가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시끄러운 맞아요. 감이 들죠. 시끄러운데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그 여기 보면 게임을 하건 뭐라건 간에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 DMB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네. DMB도 보고 자기 다운로드 받아서 하고 뭐 보잖아요. 네. 이어폰을 끼고 듣잖아요. 네. 중국 들어? 중국 사람은 이어폰 문화가 거의 없어요. 아. 느끼셨죠 그런 거? 예. 네. 중국 사람들은 이어폰을 잘 안 써요. 네. 그래갖고 중국 정부 같은 데서도 엄청나게 해요. 홍보 공익 광고 이런 거 목소리를 적게 하라는 얘기가 적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크게 공공장소에서 너무 큰 소리 얘기하지 말라고요. 심지어는 텔레비나 거기서 다운로드 막 뭐 별그대를 보고 뭐 보는데 그거를 틀어놓고 봐요. 네. 지하철에서도. 지하철에서 그냥?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농담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어폰 끄는 거가 사회 문화 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폰 관련지가 뜨는 거예요. 아 제가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약간 독특한데 주식은 다음이라고 봐요. 다음 주식은 다음을 찾으면 돼. 일단 중요한 것은 어떤 인더스트리 왜 또 웃어? 왜요? 다음이라고 말했더니 다음 얘기하잖아. 그다음 아니에요. 그다음 아니라고? 아니에요. 난 다음이라고 오해하셨어요. 할 그다음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일단 조금 이따 더 웃긴 얘기 해줄게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 단계, 넥스트 예산 다음 레벨이고 제가 말한 것은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산업이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될 거니 지금부터 더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잘 되지만 더 좋아지는 거 아니면 지금 안 좋아져도 좀 나아질 거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우선이죠. 그 다음에 주식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내면 돼요. 그거는 오히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 이성원 대표가 했다시피 메가 트렌드다. 그래서 저는 앞서 이성원 대표 그때 하고 우리 조 대표님 얘기했지만 중국 사람들 결국 저는 이제 골프를 얘기하는데 골프보다 더 안전한 게 등산화. 네. 등산화 관련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면 그 이제 사람들이 안 쓰지만 삼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네, 그러면 그런 거를 중국 관련된 상장회사가 있으면 그걸 사면 되는 거야. 근데 중국이 그렇습니다. 뭐 몰라서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뭐 이렇게 뭐 생활 수준이 높아간다 해서 꼭 내가 등산을 구입해야지 이거는 조금 좀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정확한 걸 또 짚어주셨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이성훈 대표의 여기서 또 우리 또 시청자면서 개인 투자가 더 질문하셨으니까 이성훈 대표에게 네. 해주시면 그래서 필요한 게 산업 발달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등산화, 지금 당장 그 골프채가 팔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때 필요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요? 중국이 1970년대 후반대 지금 우리나라 1970년대 후반대가 중국과 지금 상당히 유사한 상황에 대한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산업별로요? 예, 산업별로. 그리고 이제 왜 자꾸 이렇게 중국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과거 10년은 중국이 성장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진핑의 10년은 이제 앞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시진핑의 10년은 소비 국가로 전환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초입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중국말 들어가야 돼. 중국멍. 알죠? 저 와. 차이니즈 드림. 그게 어디 하나 써 있잖아요 요새요. TV에 봐도 뭐였고 그게 바로 그건데 그래서 네. 1977년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큰 틀에서 얘기하면 1인당 GDP가 $10,000가 넘는다 뭐 안 넘는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나라 1994년. 네, 그래서 1994 지난번에 드라마 했었잖아요 작년에. 네. 이게 딱 중국으로 보면 그때가 지금 $10,000 시대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엄청 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바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계속해 주세요. 그거 하나 살펴줘요. 소정 씨. 뭐야? 그거 I have a dream.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I have a dream. Chinese dream. 그런 거 찾으면 나올 거야. 미치겠다. 그거 근데 목소리 써도 되나? 네. 저작권 안 걸리나? 아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는데 저작권. 그리고 그게 좋은 말인데 어때? 10년도 더 됐잖아요. 네. 그럼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왜 뭐 우리가 나쁜 뜻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이 일단 빈 부익부가 우리보다도 엄청 심하죠.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한 2년 전에 그 중국에 있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 끼를 우리 돈으로 300원이면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중국에서는. 예, 그 300원으로 뭘 사 먹냐면은 이번에 가서 보셨나 모르겠네. 그 튀긴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두유. 그 알아요. 아침에 그 두유에다 찍어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300원이거든요. 예. 진짜 싸네. 근데 이제
그게 물론 그렇게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데 안 좋게 얘기하면 뭐 노숙자들이나 먹는 그 정도 식사 수준인데 우리 딸은 노숙자됐네. 그리고요. 아니면 그걸 이제 맛으로 먹는 분하고 돈이 없어서 그걸 사 먹는 분하고는 또 틀리죠. 예, 그런 것들만 봐도 그런 부분조차도 아직 사실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골 지역에서 자꾸 도심 지역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회적 대책은 아직 제대로 된 게 없고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벌고 있고 예, 이게 아까 이제 나온 등산화 얘기랑도 이제 맞아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산화가 좋은 건 알지만 몰라서 못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돈.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산을 구두를 신고 올라가고 만리산성 하이힐을 신고 올라가고. 예. 그 우리나라도 네. 20년 전에 동네 뒷산 갈 때 쓰는 거 있잖아. 트레킹화 네. 이런 거 신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없었죠. 없었죠. 지금 보통 운동화 신고 네,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예전에 보면 그런 거 신으면 다들 누가 에베레스트 가는 줄 알았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등산화에서 그냥 간단하게 도시형 트레킹화까지 많이 분류가 되는데 맞아. 중국은 아직 그런 거가 트레킹화요? 제 얘기를 할 우리 아들내미도 여름 되면 샌들 사줘야지, 트레킹화 사줘야지, 아쿠아슈즈 사줘야지. 아쿠아슈즈? 제기랄 등골이 아주 휘어요. 너무 시끼가. 어쨌든간에 그 시장 그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 농민공 2억 5천만 명에 해당하는 이 농민공이 아파트 베이징 시내의 아파트를 한 채 사기 위해서는 당나라 때부터 일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당나라가 말이 당나라지. 수당,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아닙니까? 거의 기원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나라면 기원전일 거 아닌가?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쇠약해져 갖고.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그 당나라가 신라 시대 때부터 아닙니까? 주몽전이야. 예. 주몽전일 걸? 저는 아니죠. 고구려니까. 그래? 그럼 주몽전 위유라 그래 젠장. 아니면 말고 이제 따져. 때부터. 왜 따져?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국도 그게 좀 심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 우리나라도 뭐 강남에서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강남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만 30억대 이렇게 하면은 그 일반 직장의 기준으로 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만큼 그게 상당히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진핑이 해결을 하겠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거든요. 중국망. 예, 왜냐하면은 이 빈부격차 너무 심해서 그게 이제 썩을 대로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해결을 해서 그 부를 나눠줘서 일반인들이 소비를 해서 중국을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거와 같은 어떤 그 폭발적인 생산,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사실 그거가 전문적인 그 공부도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이 있으신 분 이해하실 텐데 좀 젊으신 분들 30대 정도 되면 약간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요. 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에 제일 먼저 한 거는 결국은 저거예요. 가발. 네, 가발 산업이랑 그다음에 와이셔츠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와이셔츠 하나 갖고 그룹을 이룬 게 대우그룹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와이셔츠의 신화라 그러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달러 버리는 젊은 여자들이 이제 가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발이랑 와이셔츠인데 쉽게 해서 가발의 와이셔츠가 중국에서도 사라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추세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가발 와이셔츠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쉽게 해서 방글라데시, 베트남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80년대 지나면서 우리나라 민주화 엄청 운동하고 그런 거가 다 이제 그 시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시대에 맞고 먹고 사는 게 기초 먹고 사니까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요구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제가 정치 쪽은 잘 모르지만 중국도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안에 그런 지금 일당 독재잖아요. 어찌 되었건 간에요. 네. 그래서 그런 개혁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개혁을 안 하는 대신에 자본주의의 물결로 들어가서 그걸 해결하는데 사람 다 똑같죠. 자기네도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뽑고 싶은데 자기 손으로 뽑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이야. 언젠가는 어떻게 자기 손으로 뽑아요? 자기 손을 뽑. 그거 어떻게 어느 세월에 투표해갖고 투표하는 데만 한 달도 넘게 걸리겠구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중국은 그게 맞아. 맞아요. 우크라이나도 공식 발표는 일주일 걸린대. 우리나라는 되게 빠른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일주일 걸리는데 중국은 무슨 뭐 몇 년 걸리겠어 그거.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재검표 요구할 거야 나. 왜냐면 웃기지 마. 중국들 결국은 그 IT로 깔기 때문에 IT가 덜 안 된 나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요. 여기서 상식 하나 들어갈 거야? 네. 아, 이 사람들이 웃긴 사람이네. 뭐야? 그 미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네. 미국은 간접선거하잖아요. 네. 아 그래요? 이 여자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미국은 결국 선거에 우리 조대표 아니잖아요. 네. 선거인단이 대통령 뽑잖아요. 선거요? 네, 선거인단 뽑는데 공식적으로 투표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고요. 선거인단이 상원에 모여요. 그래서 뽑는 거 아세요? 네. 아세요? 네. 이성훈 대표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이유자 기자 어떻게 됐어? 잘못 뽑았어 이 여자. 이 여자가 21세에 보기 드문 아주 그냥 쌍무식이야. 쌍무식한. 그냥 클래식 하나 해주세요. 아 근데 그게 편집할 것 날짜가요. 날짜가 그 11월 둘째 주인가 화요일인가 네. 어떻게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뽑는 거는 1월 초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를 까먹었는데 그때 상원에 모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미국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 이게 40 며칠인가 50 며칠 후에 그걸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네.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날이 50 며칠인지 아세요? 왜요? 그게 뭐냐면 네. 그게 그 미국 법은 한 번도 헌법이 안 바뀌었어요. 수정 조항만 들어갔어요. 아. 근데 그때 1700년대 말에 헌법을 만들 때 마차 타고 말 타고 올 거 아니에요. 저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올 시간이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게 50 며칠인가 그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정말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서 오니까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열흘 걸린다는 뭐 얘기겠지. 저거야 봉화 올려? 봉화 올려? 아 그런 거야. 그래서 50 며칠이 그때 나오는 게 날이에요. 그 마차 타고 말 타고 온다 그래서. 지금이면 말도 안 되는데 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또 상식 하나 또 알려드렸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요, 뭐 하나라도 건져간다니까 또. 네, 이런 거 되면은요, 정확한 거는요, 우리 네. 이런 방송이 제대로 돼가잖아요. 네. 그럼 제가 말한 게 틀린지 아닌지를 그 바로 요즘 보면 그럼 녹음 편집하잖아요. 그럼 우리 소정 씨가 찾아가고요. 제가 말한 게 뭐 50 며칠이면 자세한 거는 확인해봤더니 뭐 47일입니다. 그런 거 찾아갖고 기계음 좀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센스 있게. 네. 11월 첫째 월요일의 다음 날에 선거인단이 선출됩니다. 다음해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대통령 선거 승자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 편집하고 이런 거 넣고 이런다. 아, 이제. 편집 안 하죠.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 예, 네. 뭔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런 게 있으면 좀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앞서 중국 얘기 좀 해봤는데요. 그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종목별로 그 최근의 흐름에서 특징적인 거 주식 잠깐 하고요. 2부 시간에 약간 또 다른 쪽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는데요. 이성 대표께서 네. 지난번에 최근에 그 관심주로 좀 우리가 좀 코멘트할 만한 거 몇 개만 좀 해주세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3위각기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에 좀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사조시푸드는 좀 조정이 나왔어요. 네. 조정이 나왔는데 사조시푸드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했던 게 뭐 여전히 그 다산 네트워크스 뭐 좋은 모습 계속 이제 뭐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아, 다산 네트워크스도고요. 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장비 쪽들 그 이런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이런 쪽을 놓고 본다라면 다산 네트워크스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저기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 장비 쪽 중에서 하나 그 말씀드렸던 그 트래픽 장비 파이오링크. 예,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는 조정이 아니네. 요즘에 다시 반등 나왔네. 그래서 파이오링크나 아니면은 뭐 다산 네트워크스나 저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 쪽은 계속해서 이 트래픽 시장에 대한 쪽이 변하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오늘도 저 마찬가지거든요. 카카오톡 쓸 때 텍스트를 주로 쓰지만은 텍스트도 썼지만 주로 이제 그 요즘에 사진 전송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진 전송 많아지고 있고 동영상 전송 많아지고 있고 동영상으로 많이 보고 그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이런 트래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무한 요금제가 나와서 예전에는 무한 요금제가 없었을 때는 아무리 요금제가 그 저기 그 몇 기가를 줘도 사실은 빡빡하거든요. 쓰다 보면은. 월말 되면 쓰지. 솔직히 월말 되면. 그렇죠. 네. 이게 보릿고개야. 나는 보릿고개. 월말만 되면 데이터 보릿고개, 그 다음에 월급 보릿고개. 이놈의 월말은 맨 보릿고개야.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보릿고개를 없애주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서 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뭐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뭐 그런 네. 내용들도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 쪽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사조시 푸드가 됐건 뭐 삼위각기가 됐건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됐건 간에 이 모든 포커스는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소비 쪽에 맞춰졌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네.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했던 것들. 휠라. 휠라? 그 조금 제가 하나씩 잠깐씩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꾸준히 얘기했던 거. 저도 이제 중국 얘기 좀 엮어 들어가면요. 네. 저는 자동차 주식이 또 여전히 공급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공급만 많이 하면 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중국이 그러하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중국은 2천만 대 세계 최대 시장인데 중국 정부에서 예상하는 게 2020년에 3,500만 대.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만들어내는 놈이 장땡이다. 1등은 폭스바겐 정해져 있고요. 2등은 이제 현대가 잠깐 했는데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거 갖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게 아시아 쪽은 중국이고요. 중남미 쪽은 아메리카 쪽은 멕시코에 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산업 환경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가 공장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사도 해야 되겠고요. 기자재 날라야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자동차 나중에 팔리고 안 팔리건 나중 문제고 일단 설비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위아랑 현대글로비스가 1차 순번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요즘 살아있어요 주식이요. 그래서 특히 글로비스 오늘 뭐 급등했는데요. 그런 건 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위아 같은 것도 요즘 관심 좀 보시면 좋겠다. 위아. 예, 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 현대위아요. 그래서 그런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는 있잖아요. 조선주는 저는 이렇게 보이세요. 펀더멘탈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 올해 들어서 특히 2달 동안 훅 빠졌잖아요. 네. 조금 반등하다가 훅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당선 여부 때문에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면 결판이 나잖아요. 다음 주 6월 4일이잖아요. 조선주로 하시면 디지털 조선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런 얘기하면 잡혀간다. 현대중공업의 다시 핵심으로 떨어질 수 있다. 네. 조선주의 반등은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한다. 혹시라도 당선이 안 되잖아요. 네. 뭐라 그래? 지금 가능성이 약간 낮아져 있는데요. 저는 이거 베팅할 만하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이거 약간 투기적입니다만요. 반대로 혹시 되잖아요. 혹시 당선될 수 아무도 모르잖아요. 선거 결과는요. 네. 혹시 됐다면은요. 주가는 그 다음 날은 잠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야 됐다 뭐 그런데 그거는 잘못하는 거다. 되면은 하루 반짝 그다음에 다시 한번 급락. 이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상 최대의 21세기 최대의 오뱅 이슈가 걸려 있다. 그래서 조선주는 투기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투기적입니다. 투기적이요. 그걸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어이 내추럴 보닌 레드. 조선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한테 물으시면 자기는 누가 정몽준 쪽이 될 것 같아요? 박원순이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이요? 네. 내추럴 보닌 레드 입장에서. 저는 뭐 자기가 찍는 거 말고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으로도 원순증이. 그러면 빨간 바지님께서는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을 한번 사는 네. 이거 투기입니다. 투기요. 투기예요. 근데 반대로 혹시 떨어지면 사람들이 또 잘못 생각해서 떨어질 수 있어 주가가. 근데 제가 보기 큰 잘못이다. 이거는 근데 이런 수가 있죠. 갑자기 나는 이번에 떨어졌어도 3년 내내 나는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겠다 이러면 또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건 농담이고요. 그건 아직 멀었으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 얘기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필라코리아요. 필라코리아는 최근 레포트가 몇 군데 또 쏟아졌어요. 11만 원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필라코리아에 대한 판단은 똑같습니다. 필라코리아는 장기적으로 골프 및 의류 이런 거 아쿠시네트인데요. 저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20년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주가는 서너 배 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이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건 아니지만 금강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규창 기자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가는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요. 그 대북 관련주로 해갖고요. 그런데다가 PBR도 낮고 그리고 이제 이익도 꾸준하고 그래서 건설하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키스트 들어갑니다. 키스트는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키스트가 지난번에 그 4월 26일인가 언제 4월 며칠이었는데요. 그때 키스트랑 그 텐센트랑 그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주가 잠깐 떨어진 적이 있어요. 흔들거리는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바로 얘기해드렸다시피 그거는 텐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또 용준이 형님께서 이쪽 그런 경주 쪽에서 조금 발을 뺐다.
그냥 더 좋은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려보자. 그만큼 지금 이선 대표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엔터 쪽에 중국 사람들의 투자 문의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괜히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살아있다. 보면 오늘도 뭐 페넌테어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는데 김태희 씨도 뭐 중국에서 직접 드라마 찍는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오는 그 단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3배, 4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출연료가 기사는 안 받는 그렇죠. 출연 얼마나? 네, 출연료는 아직까지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김태희를 움직일 만큼 그만큼 돈지랄을 한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내가 또 여기서 갑자기 하나 딴 얘기 하나 드리면요. 네. 세상 대한민국 모든 여자 중에서 김태희 연기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렇죠. 난 그게 짜증나. 네. 난 왜들 그렇게 생각해? 김태희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 아니야? 이소정 씨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쁜 거고 연기는 연기죠. 김태희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봐봐. 짜증나는 거 여자는 100명이면 100%가 안 된다 그래. 네. 나는 일부러 그래. 네. 김태희 연기 잘하는 걸로. 김태희가 일본 들어나왔는데요. 네.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래요? 네. 약간 멍 때리는 표정 있잖아요. 네, 표정. 그거잖아요. 멍때리는 연기 잘하잖아요. 어? 멍때리는 연기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는데 왜들 그렇지 뭐 여자들이. 대본을 안 읽고 가만히 있으면 연기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몰라. 하여튼 그래서 키스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저희 머니터리 방송에서 여러 얘기했고 저희 키움 방송에서 말을 잘 못해요. 100%짜리라서 100%짜리는 얘기가 잘 안 돼. 얘기 잘하는데 100%라는 거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면 증거금 100%입니다. 이거는 주식하신 분은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하반기 관심주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죠? 현대 로템이요. 로템. 네. 현대 로템 오늘 뭐 또 급등을 하는데요. 이거 뭐 급등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하반기 여전히 관심주 현대 로템. 뭔가 왜냐하면 이거는 상장한 지 꽤 됐기 때문에 6개월 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겠다. 로템에는 가는데 엘리베이터 왜 못 가는 거예요? 제기라. 엘리베이터는 자기가 잘못한 거야. 잘못 본 거. 제가 잘못 본 건가? 자기가 잘못 본 거야. 이거는. 네. 요즘에 하여튼 저러 하여튼 여기도 네. 똥손대 갖고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갑니다. GS건설 들어가는데요. GS건설은 선거 때 올라갔던 주식이 먼저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요. 선거 끝나면 또 언차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끝나면 바로 지금 그런데다가 한국전력에서도 또 얘기했잖아요. 한국전력이라든가 우리 그 공기업들이 정부에 모여갖고 이제 자기네 어떻게 구조조정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55조 원인가 한조 원의 부채가 있는데 그거를 3년에 아닌가 12조를 줄인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요 부지 매각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말한 김에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한 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LG하우시스요. LG하우시스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카카오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주식인데요. 솔직히요. LG하우시스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LG하우시스를 자동차 경량으로 보고 있다. 그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보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주로 얘기했던 것들 다 된 거 아닌가요? 네, 뭐 거기까지 일단 하셨고요. 그렇게 많이 하라는 줄 몰랐네 나는. 그냥 대충 최근에 얘기한 것만 했더니 아주 그냥 뭐 고려적 때부터 한 거 얘기한 걸 갖다가 들고 나와갖고 그렇게 제가요? 좀 몰랐어요. 제가요? 네. 네. 그 얘기만 해보죠. 그 하나만 더 했는데 이건 뭐 워낙 저희가 많이 했던 주식이니까요. SK하이닉스 있잖아요. 네. 42,750원 또 최고가까지 찍었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이 대표가. 뭐 이거는 뭐 볼 거 말고 없고 그냥 계속 고죠. 그냥 고? 뭐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이다 지금 시장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에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있다? 네. 사야죠. 아 그렇죠. 갖고 그러니까 와야죠. 뭐냐면은 SK하이닉스 자체는 지금 코스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지금도 보니까 48%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죽는 순간이 시장이 이제 완전히 이거 한국 시장 끝났구나. 라는 거를 대표하는 그런 그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피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에 2부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